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제 어느덧 11월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는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이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분석 때문인지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투심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우존스 지수는 0.01%, S&P 500 지수는 0.13%, 나스닥은 0.08% 정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주 연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68%, 코스닥은 1.36%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크로적인 측면을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종목들에 따라서 개별 이슈로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시장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조선업 같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연말까지 기대해볼 만한 업종, 섹터,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희와 함께 한 주 전략도 세워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투자 전략을 알차게 세워주셔서 고수의 수익률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저번 주 시장보다는 이번 주 시장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유가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미증시가 좀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FOMC 의원들의 비둘기적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강세적으로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유심히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반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연말 산타랠리도 기대해 볼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인사 말씀에서 다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정호 멘토님 머리도 이렇게 이발하시니까 훨씬 더 산뜻하고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투자 전략을 매번 방송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쭙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챙겨주시고 맞춰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질문부터 바로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1월 하반기부터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하는 투심 회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11월 초부터 11월 15일까지 5% 이상 올라간 경우에 역사적으로 지금 22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연말 랠리가 나타났더라. 근데 이번 연도에는 지금 11월 15일까지 S&P 지수가 17% 정도 급등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연말 랠리를 진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는데 그 근거를 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기대를 정말 해봐도 괜찮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 보자면 강한 미국 시장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이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고 있지만 생각보다 약해요. 미증시에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올라가야 지수로 올라갈까?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동반상승하는 모습세가 잘 안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네. 그 부분이 이번 주가 약간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많이 보자면은 이번 주를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약간 휴장이 있어요. 휴장이 있고 조기 종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이때 약간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좀 약간 중요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이제는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증시가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탄력을 가져가야지만 지금 그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 또 상승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에 또 2거래일 정도 쉬어가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바쁜 한 주, 주초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죠? 먼저 월요일 오늘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이제 강남 쪽에서 실내 로봇이 이제 배송도 해줘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로봇이 이제 우리 실사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뉴스나 이런 걸로만 접하는 것보다 실생활로 만약 접했을 때 네. 약간 차이는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거랑 상관은 없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네.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로봇 시장이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이제는 미 증시가 이제 대체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가장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두 종목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두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요즘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네. 약간 조정이 줄지 아니면 더한 상승세가 나올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10월 달로 되게 어수선했어요.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12월 거의 동결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봤을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멘트나 이런 부분이.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다 나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그마한 악재라도 하나 나올 경우에는 좀 더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굳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많은 쇼핑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우리 같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시장에 연관성이 있을까 많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닐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네. 코로나 이후로 약간 중국 시장보다는 약간 미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 쪽으로 많이 진출했던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열풍으로 좀 더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또 주요 일정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또 바쁘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가야 될 전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라는 일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해소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CPI 지수가 발표가 일정 상승 부분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주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의사들이 아직까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 이상 없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를 다 땡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이라도 좀 아쉬운 멘트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악재로 방영이 되냐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충격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너무 못 갔다. 이게 좀 많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FOMC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많이 조정이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파락 출발로 만약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하락분을 메꿔주면
상승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충격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국내 증시는 그동안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좀 긍정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충격은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말까지는 조금 상승 쪽으로 무게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소했던 부분이 바로 공매도 금지였던 부분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뭐 찬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락된 추세를 한 번은 꺾였다. 이제부터는 진짜 게임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좀 안 좋았던 부분을 많이 해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연말까지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공매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2차 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지난주 월요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가 4주 청약 받았다고 하니까 2주는 당일에 매도하시고 2주는 보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성격 급해가지고 그날 당일에 4주를 48,000원에 매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7만 원이 넘어가고 오늘도 상한가 기록 중이라서 너무나도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그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상장이 됐어요. 저는 그때 저번 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흥행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왜냐면은 너무 흥행이 됐었으면은 밴드 상단가로 상장이 되었으면은 먹을 게 없어요. 상승할 게 없는데 네. 하단으로 됐으니까 좀 더 먹을 구간은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기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열풍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진다.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별로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두울 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약간 신규 상장 열풍으로 인해서 좀 상승 랠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으면은 시장의 자금들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을 바라볼 때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를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로 봤을 때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다는 점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지금부터는 약간 보유자들 영역이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두려울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말 우리 이정호 멘토님 말씀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진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만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자님들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잠깐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다고 화요일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I 칩 H200 공개하게 되면서 계속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일 것이냐.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실적 전망지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향후 추세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그 말은 내년에도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좀 가오뚱거릴 수는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제품인데 신제품 기대감까지 나왔다는 점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게 보여요. 왜냐하면 만약 다음 실적 예상치가 좀 더 부정적이게 나왔어도 우리는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숫자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다시 그 부분을 메꾸면서 올라가줬던 모습들. 저번 주 월요일 날도 제가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렸던 맞아요. 게 기억이 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실적 발표 그래 안 좋게 나온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근데 우리는 내년의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땡겨 썼어. 근데 엔비디아로 이걸 대입해서 봤을 때 본다라면 이번 연도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 하지만 내년 실적 안 좋게 나올 거야. 하지만 여기서 바로 또 신제품을 또 공개를 해버리면서 약간 더 기대감을 만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HBM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으로 계속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던 경험이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관련주로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의심을 안 품고 싶어도 너무 SK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보유를 하셔도 되는 구간일지 이제는 익절 처리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자리는 다 잡았다라고 봐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라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를 바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정도는 찍어줘야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좀 여유가 있다. 반도체도 여유가 있는 구간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하락분들이 다 공매도 관련 이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렸다. 지수도 어느 정도 딱 자리는 잡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말 랠리에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은 다 확보를 해놨다. 근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할 거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로봇이 더 낫지 않냐? 둘 다 아니다. 둘 다 좋은데 네. 둘 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로봇 쪽으로 비중을 실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은 잠시 후에 또 그 다음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또 전고점 매물대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탄력이 뭐 강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답답한 흐름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닥 쪽에서나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반도체 종목이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답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그래요? 또 아마 배당 지급일로 알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은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약간 호재로 작용합니다. 오. 왜냐하면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돼요. 원래 답답하네. 저 71,000원이 매수가거든요, 지금. 원래 그래서 거기서 답답하네. 지금 계속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답답해요, 저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배당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되게 좋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오너 리스크가 또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주가는 더 오른다. 되게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된 회사지 않나. 오너 하나 때문에 약간 회사가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회사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되게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줬어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도 덜 올랐다. 그 말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람들은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번 연도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았는데 그 암흑기를 이제는 끝나가는 부분이다. 그 연말 랠리 하는데 연말 랠리가 이번 연도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 아.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번 연도 실적 잘 나온 종목들보다는 내년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수 자체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최근에는 더 약간 견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덜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로만 봤을 때는 덜 올랐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수 부분을 봤을 때는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올린다? 이건 또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 약간 역행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떻게 본다라면 공매도 관련 이 해지가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첫날이 제일 셌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이 있는 종목, 모래시계가 바로 돌렸을 때는 그 바로 처음 번이 제일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내년 정도로 계속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한테는 또 다시 한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가 좀 더 탄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도 반도체 AI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주로 삼성전자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저는 좀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아직 더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답답해하시면 안 된다. 배당까지 챙겨가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2차 전지, 반도체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지금 로봇들이 배송을 통해서 지금 도로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개정법이 시행이 됐고 오늘도 시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용성, 상용화가 된다면 이야기가 더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내용을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들의 주가 탄력은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이미 선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나머지 이때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멀티리얼을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을 갖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 멀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좀 더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을 리딩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에코프로 잘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물대가 없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리얼도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두 종목 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고 돌파만 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아직은 전인데 그러면 오늘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고 다음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중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중기적인 오른 것 같은데? 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오를 거 그렇게 투자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오른 많이 것 올랐기 같아요.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왜냐하면 지금 딱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장 당일날
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터치하고 조정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10%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그다지 큰 탄력은 아닙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다 1% 안팎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로봇주들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로봇주를 담아보면 좋겠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또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또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 수혜주로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화장품주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한 판매 기대감보다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더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모레퍼 CP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진출을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좀 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본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올라가줬던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네, 되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11월 달, 12월 달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 훈풍을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화장품 쪽 말고 혹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국내 가전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가전 쪽은 어떨까요? 가전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네. 뭐 삼성전자, 네,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전자가 옛날처럼 뭐 가전에 집중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 자동차 전장 산업, 네. 마그마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더 큰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애플이랑 겹칠 때가 많이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LG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어느 정도 그렇게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큰 탄력은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의 판매를 기대를 하면서 LG 이노텍 같은 그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크지 않을까요? LG전자, LG그룹도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애플 잘 나갈 때 주가 많이 올라가 줬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애플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LG그룹들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약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나?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 네.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잘 올라가 줍니다. 근데 한번 조정이 받고 그다음 조정이 받았을 때는 매물대가 계속 차근차근 쌓이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LG전자가 약간 조금 암흑기를 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LG 그룹주들이 약간 동방상승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이슈들과 함께 일정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저희가 시장 상황 본 이후에 이정호 멘토님의 또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장이 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 강보합 마감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에서 모두 다 빨간불 켜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1,20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알리바바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이 기관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 원대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2차 전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지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 테마로 이름을 잡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난주 미국 의사협회에서 비만은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비만 치료제 국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장 마감 이후에 인벤티지 랩에서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를 우리 국내 탑티어 제약회사와 현재 라이선스 계약 중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 17%대 넘는 급등 흐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유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2달러 선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26일 회의를 앞두고 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원래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라는 방안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게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봄까지로 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유가가 4%대 넘게 급등을 했고요. 미국 내 에너지 관련주 23개 종목 모두가 상승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정유주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잇따른 수주 소식 때문에 강세 테마로 자주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역시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빈대와 항공사 쪽인데요. 이 항공사 쪽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테마로 자리를 잡는 바 있었죠. 그리고 빈대 역시도 최근 빈대 확산 때문에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린 바 있었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그러면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Y스틸텍 그리고 큐로셀, 에이징랜드 이 세 개 종목 모두 다 최근 상장한 종목이네요.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13%대 넘는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이죠. 이 로봇이 실외로 나오게 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10%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난 금요일에 상장을 한 종목이죠. 사실 제2의 파도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한 당일날 58%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도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시총 4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의 항암제다, 꿈의 치료제다라고 불리는 카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4%대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이기도 하죠. 16%대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20%대 넘는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12%대 넘는 급등세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양한 테마가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비만 체류제와 조선, 정유주들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주도 좋고요. 오늘 2차 전지 쪽도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투자의 고수이신 우리 이정호 멘토님은 월요일에 또 오늘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네.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고 하면 오.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엔터주들이 동반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앨범 판매량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약간 악재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만큼 떨어질 회사들은 아닌데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호재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나왔죠. 오늘 블랙핑크가 그룹으로 활동하는 거는 이제는 활동 오케이 했다 네네. 하면서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된 악재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네. 엔터주에 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고 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이 주가는 블랙핑크 거의 이제 해체되는 분위기 아니야?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였는데 그런 부분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 걸그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강세를 보였던 투애니어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가 나올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멤버 공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흥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데뷔를 하는데 이게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하이브로 봤을 때도 뉴진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나온 걸 봤을 때 좀 대박 걸그룹이나 대박 그룹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엔터들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YG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엔터들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앨범 판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엔터주들의 악재를 보였는데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해소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번 연도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도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코로나 네. 이후로 어떻게 보면 앨범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아졌는데 이 발매 주기가 되게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악재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앨범 판매량은 많이 증가를 했지만 바로 전 앨범보단 지금 앨범은 판매량이 조금 저조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엔터주들은 훈풍이 불 거다. 그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큰 호재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지난주 엔터주들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급락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음반 판매량이 코로나 팬데믹 때 시절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좀 상실감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에 다지고 좀 올라올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YG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지금 4%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블랙핑크 이 재계약 소식은 완만하게 합의가 된 부분이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정 사실이 발표된 게 맞나요? 지금 뉴스로 나오기에는 네. 오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약간 그룹 전체 활동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YG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네네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앨범 판매나 이런 부분이 YG에서 전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네.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까지도 데뷔가 나온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블랙핑크가 아예 없는 부분에서 베이비몬스터가 있는 거랑 블랙핑크가 어느 정도 활동하면서 베이비몬스터가 있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 네네. 왜냐하면 선배들이 위에서 끌어준다고 한다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이비몬스터 데뷔 소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정말 외국인들한테 K-팝 여자 걸그룹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고 하면 블랙핑크 가장 많이 꼽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인데 이 그룹이 해체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룹이 다시 결성이 될 것이다, 다시 모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데뷔 임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뷔가 지금 11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데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베이비몬스터에서 가장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아현이라는 네. 멤버인가? 그 멤버는 또 데뷔가 지금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베이비몬스터 찾아보니까 다국적 기업? 다국적 그룹이라고 하던데 사실 여기에도 기대감이 좀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왜냐면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도 걸그룹이 어떻게 보면 데뷔하자마자 한 명이 이슈 때문에 바로 탈퇴하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 그룹들한테는 악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빨리 선조치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네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냐, 지금 무작정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격대다.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무리 나쁜 회사더라도 나한테 수익 좀 주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기대감은 있다. 하지만 좋은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좋은 가격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가격대가 올 때까지 계속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실시간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렇죠. 한다면 제가 좀 더 괜찮은 가격대에서 말씀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격대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이시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호재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 말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엔터주가 한번 오르면 또 급등을 보이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와 또 베이비몬스터 데뷔 소식으로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가 줄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시세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본다면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만약 데뷔하고 나서 그 노래 그러니까 평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되게 대중적인 거냐 네. 아니면 너무 마이너적인 부분이냐 약간 네네네. 이런 부분을 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나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첫 곡보다도 후속곡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빅뱅도 어떻게 보면 1집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2집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세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엔터주를 봤을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엔터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 3대 기획사, 4대 기획사에서 나오는 그룹들이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다 왜냐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 회사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관련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요. 네, 이런 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베이비몬스터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의 고수이신 이정호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종목이라서 더 믿음이 가는데 사실 오늘 봤을 때도 투자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자리, 차트상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보면서 예리하게 또 챙길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요즘에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명만 알아가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매수가 목표가 챙겨가셔야 됩니다.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요. 거기에다가 팍스 투페이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바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YG 엔터테인먼트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